안녕하세요. 역사쌤 김주환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사회적 차별에 저항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차별이라는 게 좋은 거라고 배우시지 않으셨죠? 그랬을 때 차별,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동등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당시 일제강점기 당시에 우리 민족은 어떻게 저항을 하였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자,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의 학습 목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여성운동, 소년운동, 그리고 형평운동의 전개 과정을 파악한다. 여러 운동이 있네요.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여성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의 여성들, 일제강점기의 여성들, 도대체 어떠한 것이 불만이 되었기에 이렇게 투쟁을 하고 운동을 진행하였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남존여비 사상이 있습니다. 남존여비. 남존여비 많이 들어봤죠? 남자는 존귀하고 여성은 비천하다. 내 생각이 아니야. 당시에 그랬다고. 뭐냐면은 조선 후기에 이제 성리학이 강해지면서 성리학의 교조화가 진행되면서 여성과 남성의 구분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여성과 남성이 각각 이렇게 양과 음을 담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양과 음에 대해서 남성은 양, 여성은 그러므로 여성은 비천한 그런 인식들이 이제 자리 잡게 되잖아요. 여성의 권위가 약해지는 모습.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성들이 빡치는 거지. 아주. 자, 플러스 알파로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차별의 법제화가 있습니다. 법제화. 그러니까 차별이 법제화가 됐다는 거야. 법이야 이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교육의 목표가 달라. 남성의 교육의 목표는 사회 구성원을 만들기 위한, 특히 이제 사회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러한 구성원을 만드는 거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교육의 목표가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여기 가정적인 부분으로 아예 구획을 나눠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지. 이게 되게 여탓도 많아요. 우린 교육 쪽이니까 더 교육적인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러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소위 이러한 학생들을 불량소녀라고 한다. 첫 번째로 늦은 밤 남학생과 밀담을 나누는 여학생.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들이 이제 본인들의 운동을 전개를 한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그 배경이 되는 내용이 뭐가 있느냐? 배경. 자, 20년대 이후 여성의 이 사회 참여가 늘어나게 됩니다. 왜? 자, 우선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 자, 그 전에 애국계몽 운동 시기에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남자만 이렇게 교육을 시키려고 할까요? 자, 우리 국민들에 의한, 국민의 힘을 자각하기 위한, 민중을 위한 이랬을 때 여학생들은 절로 가세요, 여자들은 절로 가세요, 이랬을까요? 아니란 말이야. 국민 안에는 여성과 남성이 같이 존재해. 그러니까 같이 배워서 같이 애국계몽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조선 말기에 계속 있었어. 오케이.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이제 신교육을 받잖아요. 그랬을 때 교육을 받을 때 뭐 대한제국 시기도 그렇고 여자들을 위한 학교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요. 여성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이 조금씩 갖춰 나가게 됩니다. 뭐 조선시대는 여성에 대한 교육이 거의 사실은 없다시피 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유교 교육마저도. 그랬을 때 여성에 대한 교육들이 이루어지면서 여성들의 신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여성들이 점차적으로 인식이 바뀌게 되면서 사회적인 참여를 하게 되는 시기가 된다라는 거지. 플러스 알파로 여성들이 노동의 주체가 됩니다. 노동 참여. 여자들도 이제 일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우리가 입김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된 거지, 여성들이.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 어떠한 전개 과정이 있는가? 어떠한 내용으로 이제 여성 운동이 이루어지게 되는가? 자, 여러분들 혹시 이러한 단어 보셨을 거예요? 혹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여성. 뭐 어쨌든 쓰는 단어죠. 쟤는 신여성이야, 이런 뭔가 막 깨어있는 느낌,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 전에 조선 후기에 있었던 남尊 여비 사상을 막 뚫고, 그리고 여성에 대한 차별은 옳지 않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여타 여성들에게 자, 여성들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면서 계몽 활동을 벌이는 여성들, 바로 신여성, 새로운 여성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신여성들을 중심으로 여성 계몽 활동이 벌어지게 되고요. 여성 계몽 활동. 어머니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안 그래도 됩니다. 에이, 여자가 무슨 학교를 가. 아이, 그냥 뭐 남편 뒷바라지만 하면 되는 거지.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세요? 이런 것처럼 계몽 활동 이렇게 벌인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어떠한 게 있는가? 차별 금지. 차별 금지. 제가 너무 연기에 치중했죠? 차별 금지 활동을 이제 벌인다라는 거. 왜 남성은 이렇게 돈을 받고 여성은 이렇게 돈을 받아요? 옳지 않습니다. 왜 여자는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지 않습니까? 좀 더 이렇게 여성들도 교육을 시켜주세요. 이런 내용들. 1930년대 보면은 조사에 따르면은 보통 학교, 이제 학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성이 한 뭐 4만 명 정도가 돼요. 남성은 몇 명? 한 40만 명. 이렇게 한 10분의 1 가량. 요거 이제 더 나아갈수록 더 이제 막 그런 비율이 심하고요. 그랬을 때 교육의 기회가 과연 균등한가? 라고 했을 때 균등하지 않죠, 사실은.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이 차별에 대해서 저항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진다. 라는 게 여성운동의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특징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시험 팁이에요. 수능 같은 경우에서 여성운동이라든가 소년운동, 형평운동, 이러한 이제 차별에 대항한 운동들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성운동은 뭐, 소년운동은 뭐, 형평운동은 뭐. 그랬을 때 그 키워드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아니, 선생님 왜 수업 처음 할 때 이제 말씀해 주시지 왜 지금 말씀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자, 근우회가 있는데, 자, 여성운동 할 때는 근우회를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단체이기 때문이죠. 자, 우선 근우회 얘기했을 때 1927년에 이제 조직이 되고요. 그랬을 때 우리 빼먹지 말아야 할 단체가 또 나오죠. 바로 신간회. 그래서 근우회와 신간회는 자매단체야. 자매단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되게 성격도, 그리고 같이 활동한 시기도 유사합니다. 자, 신간회랑 근우회, 그랬을 때 이제 그 특징이 뭐냐?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거지. 민족, 유일당,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흥얼거려야지. 내가 민족 얘기하면, 유일당, 운동, 이렇게 얘기해야지. 운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다고.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과 같이 연대해서 이 여성들이 연대해서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이 근우의 강령에서 이러한 내용이 딱 나와요. 조선 여인의 뭐를 단결을 공고히 한다. 공고히. 자, 여기까지만 쓸게요. 그랬을 때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조선의 여인이지. 조선의 여인이고 단결. 요렇게. 그럼 딱 이거 나오면 근우회에 대한 내용이구나. 문제 나오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민족 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나타났다. 혹은 신간의 자매단체이다. 문화통치 시기에 활동했던, 뭐 그 이후에도 가긴 하지만 문화통치 시기에도 활동을 했다. 뭐 이렇게도 이제 가겠죠. 근우회가 이게 이제 무궁화 자매라는 뜻이에요. 무궁화 자매. 무궁화 우리나라 꽃이잖아. 조선의 여인. 이렇게 기억을 하셔라. 자, 더불어서 이제 어떠한 활동들을 하였는가, 활동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자, 앞서 말씀드렸던 계몽 활동이라든가 차별금지, 요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특히 어떤 거, 야학이라든가, 야학이 뭐예요? 야학! 밤에 하는 거, 밤에 공부하는 거, 혹은 강습소 등에서 이제 여성의 교육을 전담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다. 또 이제 현장에 가가지고 여성 차별에 대해서 되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근우회 같은 경우는 신간회와 마찬가지로 전국 지부를 두었어요. 전국 지부.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더 놀라운 것은 간도라든가 그리고 도쿄라든가 어디선가 누구에게 이 조선 여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간도와 도쿄까지도. 도쿄가 어디야? 일본 수도잖아.
여기까지도 지부를 둘 정도로 왕성하게 활동하였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우회 같은 경우는 신간회가 해체당하면서 그 같은 비슷한 이유로 해체를 해요. 뭐 일본의 통제도 있었고 내부적으로 근우회의 내분도 있었고,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에서 따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셔라. 자, 여기까지 이제 여성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성운동의 특징, 어떠한 배경으로 여성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여성운동 키워드 뭡니까? 근우회. 이러한 활동들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년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소년운동, 이거 어린아이들을 위한 운동이구나, 지금의 어린이들을 위한 운동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시에 소년운동은 도대체 뭐랑 싸우려고 했었는가? 바로 인식이죠. 인식인데 무슨 인식? 낮은 인식. 어린아이들에 대한 낮은 인식. 그러니까 막 옛날에 뭐 약장수들 이런 거 하잖아요. 막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뭐 이렇게 어른들만 와라, 막 이런 것처럼. 자, 제가 몇 가지 단어들을 그냥 좀 알려드릴게요. 자, 황구, 그리고 동몽. 자,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지칭하는 단어였어요. 황구. 개 이름인가? 자, 황구가 뭐냐면은 누를 황자에 입구자야. 입이 누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5살 좀 아래에 있는 애들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어디서 왔냐면은 이 새 새끼들?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어린 새들이 이제 어미새가 오면 막 입 벌렸을 때 그 입이 노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밥 먹으려고 막 아둥바둥하는 그런 모습들. 별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애들을 보고 이제 새새끼 막 이렇게 하니까 좀 좋은 건 아니잖아. 그런 모습들. 이 동몽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이 동자에다가 이 몽자가 어릴 몽자 혹은 어리숙할 몽자를 씁니다. 애를 지칭하는 단어 안에 그냥 머리숙하다, 멍청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야. 애들이 이제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에휴 막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당시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대한다라는 거지, 어른들이. 그랬을 때 이러한 이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 소년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배경 어린이에 대한, 뭐 이 당시 어린이라는 말을 이제 막 쓰게 되니까 어린이에 대한 인식을 조금 높여주자. 우리 어쨌든 우리도 모두가 어린이였던 시절이 있는데 왜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이렇게 천시하느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의 인격체로 보자는 거지. 인격체. 어른이든 어린애든 똑같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조금 살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소년운동 또한 앞서 이제 여성운동처럼 하나의 단체로 이렇게 시험을 준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활동을 한번 살펴볼게요. 활동. 그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한가? 바로 이 단체가 어린이 활동에서는 중요합니다. 바로 천도교 소년회. 소년회. 자, 이것도 외워야 돼? 외울 때 근데 어렵지 않게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배경 설명을 드린다고. 자, 이 천도교 어떠한 종교에서 기반한 겁니까? 다 까먹었어요? 동학이잖아, 동학. 동학이라고 얘기했을 때 동학의 사상의 근본 뭐야? 세 글자. 땡땡땡. 그치?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모든 사람들 안에는 각각의 하늘님이 살고 있다라는 거잖아. 그 당시가 언제예요? 신분제 사회에서 사람이 공평하다는 걸 얘기했었잖아. 똑같은 거예요. 신분제가 폐지된 이 마당에서 이제는 어른과 아이가 차별을 해야 되겠느냐, 어른과 아이를 구별을 해야 되겠느냐, 나름대로 어린이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인내천 생각하면은 당연히 요 소년운동과 같이 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랬을 때 이들의 활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그렇게 기다렸던, 여러분들이 잘한 건 없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어린이란 이유로 자, 어린이날을 제정을 한다라는 거죠. 이때 이게 이제 1923년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정, 자, 요렇게. 그리고 어린이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어른들이 잘 몰라. 어른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자, 어린이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러면서 잡지를 발간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잡지, 어린이, 어린이 잡지, 뭐 잡지라고 쓸게요, 그냥. 잡지. 자,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소년 운동을 전개를 해 나갔다. 제가 수업 중간에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왜 소년 운동만 있어요? 그래, 소년 운동이라고도 써줄게.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러한 활동을 이제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야? 그치? 소파. 방정환 선생님. 방정환 선생님을 기억을 하셔라. 어린이 운동에 대해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천도교 소년회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또 하나의 이제 단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니 전국적으로 이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소년 연합회 요렇게도 기억을 하셔라. 요거 1907년 요렇게 27년 요건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은 어린이 운동을, 소년 운동을 아주 전국적으로 이제 조직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까지가 이제 소년 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일제 탄압이죠. 탄압. 좀 우리를 가만히 안 내도 자, 일제 이 천도교 운동에 대해서 이 어린이 소년 운동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러면서 일제는 요거 시작하자마자 이게 탄압을 해요. 탄압. 그러다가 언제쯤 자, 전시체제 1930년대 이후 이 활동을 금지하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쟁 상황 속에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모든 운동들을 일제가 막아버려요. 야, 이거 하지마. 조선 사람들 니네 모여있지마. 불안해. 가만히 있어. 떨어져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소년운동은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 하지만 소년운동의 의미 나름대로 있다라는 거죠. 어린이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다시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재평가했다라는 거. 그리고 어린이날 제정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라. 자, 여기까지 소년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형평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운동.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우리 이런 말 쓰죠? 형평성을 고려해서, 형평성에 맞춰서.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 나만 그런 건가? 자, 이 형평운동이라는 거에서 이 형평이라는 거는 이 저울을 잴 때 평평하게 재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누구에 대한 내용인가? 자, 바로 백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백정, 차별. 자, 백정이 뭐예요, 여러분들? 백정을 물어보기 전에 여러분들 고기 좋아하시나요? 선생님도 고기 좋아해. 근데 고기를 먹을 때 고기를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이러한 사람들을 도축업자라고 얘기하잖아. 돼지라든가 소라든가 이러한 친구들을 이렇게 죽이는 그러한 이제 고기를 만들어내는 정육점 아저씨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랬을 때 이러한 고마우신 분들이 이제 당시에 백정이라고 불렸잖아요. 조선시대 때. 근데 이들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식이 언제까지 가냐면은 1차 갑오개혁 이후까지도 갑니다. 왜 제가 이제 갑오개혁을 얘기를 했냐면은 갑오개혁 당시에 1894년 갑오개혁 당시에 신분제가 폐지가 되잖아. 그럼 당연히 이러한 백정들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 근데 안 달라져요. 갑오개혁 이후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백정에 대해서 계속 천시하는 거야. 냄새나. 막, 손에 핀 붙이는 사람들.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빡치니까, 우리들도 동등하게 대해줘! 라고 얘기하면서 일어나는 게 바로 이 형평운동이라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이 운동에 대해서 배경을 살펴보고요. 배경은 사실 제가 다 말했죠. 배경. 바로 뭐예요? 차별하지 말라고.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여기 좀 쓰자면은 갑오개혁 이후에도 바뀌지가 않았다. 갑오개혁 이후에도 차별이 있었다라는 거지.
플러스 알파로 또 뭐가 있냐면은 일본인들이 자 여기다 쓸게요. 붉은 점이라고 쓸게. 붉은 점 혹은 도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백정이야. 백정인데 막 가. 룰루랄라 해가지고 이제 뭐 동사무소에 가. 그래가지고 이제 막 뭘 써야 돼. 이름, 뭐 김주환, 뭐 이제 사는 곳, 뭐 어디, 뭐 핸드폰 번호, 핸드폰은 없지. 어쨌든 쓰다가 직업란이 있어. 근데 백정이라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제 뭐 나카무라 이 공무원이 막 백정 붉은 점 틱 붙이는 거야. 기분 나쁘죠? 왜 이 붉은 점을 쓰는 거지? 이게 도안인데 왜 붙이냐면은 직업적으로 이제 딱 구별을 하기 위해서 붉은 점을 찍는 거야. 그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일제도 백정들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못 참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러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백정들이 이제 얼마나 좀 차별을 받았냐면은 당시에 학교라든가 혹은 미용실이라든가 뭐 사우나라든가 요걸 이용할 때에도 눈치를 본다라는 거지. 학교에 갔는데 뭐 우리 주환이 잘 지냈니? 학교 잘 갔다 왔니? 엄마 근데 옆집 백정 아저씨네 아들도 우리 학교 다녀. 어이씨 학교 가서 따지는 거야. 아니 왜 백정을 우리 아들이랑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하게 하는 거야? 백정 아저씨 너무 얼마나 슬프겠어. 아니 내가 차별받는 것도 지금 화딱지가 나는데 내 아들까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아주 조선의 전반적인 또 일제의 그러한 전반적인 차별 때문에 형평운동이 이루어진다는 거. 제가 조금 과몰입을 해서 앞에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활동을 하는가? 성격. 일단 성격은 여기 나와 있는 형평운동. 형평운동으로 기억을 하세요. 형평운동. 부러졌다. 자, 잠시. 형평운동.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럼 어떻게 활동을 했는가? 활동 살펴보면은, 자, 요것도 이제 단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체. 주로 이제 어떤 단체냐면은, 자,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은, 진주에서 시작을 해요. 진주에서 누가, 일부 백정들과 양반들이 모여가지고, 뭘 설치하느냐? 조선 형평사를 조직합니다. 형평사. 여기 언제냐면 1923년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분필이 노란색이 다 썼어요. 다 풀어졌네. 조선 형평사를 조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형평운동을 벌인다라는 거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진주에서 시작한 이 활동이 어디까지 퍼지게 되느냐? 전국으로 퍼지게 됩니다. 전국으로 퍼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형평운동이 점차적으로 조직화가 되고 발전화가 되면서 항일운동적인 성격도 갖게 된다. 항일운동 성격도 갖게 된다. 자, 그런데 이제 형평운동을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이 형평운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정적입니다. 형평사가 딱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진주에서 이제 막 여러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 형평사 때려 부수려고 막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형평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많은 그런 좀 일련의 사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인식들이 좋지가 않았던 거지. 어쨌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싸워내고 투쟁한 결과로서 이러한 형평운동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라. 우리 고기 마음껏 먹게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해야지.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사회적 차별의 철폐를 위한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각각 여성운동, 소년운동, 그리고 형평운동을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점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은 우선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운동을 하였을까? 바로 우리의 자식들이 더 이상 이러한 차별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모습들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운동들이 점차 발전해 가면서 항일운동적인 성격을 특히 국내에서 항일운동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자면은 각각 운동들, 여성운동은 군우회, 소년운동 같은 경우는 천도교 소년회, 그리고 이러한 형평운동 같은 경우는
조선, 형평사 이렇게까지 각각 키워드별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